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콩달콩 콩파TV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심리사회적 대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속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자, 그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예. 우리가 앞에서는 의료진의 치료나 관리 그런 부분 외에 환자 여러분이 스스로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부터는 특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어떤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적응해 나가고 계시지만 다른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예, 다른 환자분들의 어떤 경험, 그 생각들, 마음 이런 것들을 함께 또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잘 적응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여러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이런 경험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 경험은 처음 투석을 받게 된 상황부터 현재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계시는 상황까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환자분의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음성은 인공지능 음성을 이용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환자분들은 콩팥 기능이 악화돼서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이전부터 쭉 받아온 다양한 병리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 이런 것의 결과와 또 환자분 자신이 느끼는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뭔가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어느 정도 관리나 치료가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나름대로 탐색을 하시게 됩니다. 한 5년 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데 속도 메스꺼리고 첫째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죽을 판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콩팥이 다 망가져서 투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의사를 탁 보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서 엄마가 만성신부 전 한 10년 고생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아무래도 그리 될 가능성이 높다 싶었지요. 고혈압 가동력이 있거든요. 갑자기 몸살처럼 아프기도 하고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밤에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응급실로 갔죠. 가니까 투석해야 된다 그래서 목격이로 바로 투석했어요. 그땐 사실 제 정신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여기서 나가면 죽어요. 못 나가요. 그런 말을 들어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투석이 뭔지도 몰랐고. 환자분들은 만성신부전을 다른 만성질병과는 달리 투석을 비롯한 각종 처방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은 혼란과 충격감, 분노감, 좌절감 이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시게 됩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인 생활 문제를 겪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 투석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낙담이 되고 이래갔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니까 이래가 사람이 안 미치겠나.
내가 장사를 하니까 사람을 많이 알고 돌아다니니까 모임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활동을 못하지 싶으니까 낙담이 되더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병원 갔는데 인재투석을 해야겠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엄청 충격이었죠.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오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투석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고 내가 진짜 놀랬거든요. 이 병은 생활의 규제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 내 생활에 리듬이 끊어지잖아요. 힘든데 몸이 힘든 거보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와야 되니까. 네, 이분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직업상 거래처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때로는 골프도 같이 쳐야 되고 그런데 아무 때나 약속을 잡으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이게 생업인데 내가 생업인 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어린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자,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요. 자신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시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석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존에 하시던 역할을 대부분 그대로 이행하셔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환자인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 역할 또는 자녀 역할 그리고 배우자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몸이 많이 힘들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국가에서 받는 최소한의 그 생활지원금으로 생활하시면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으셔서 경제활동을 그만두시고 이제 자신의 건강관리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다른 가족원들이 이 환자분의 부양 책임을 분담하거나 또는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실 수가 있으셨죠. 아무튼 각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환자 역할도 하시면서 기존에 하시던 역할, 주부는 주부의 역할을 또 그대로 하셔야 되고 이런 이중 역할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균형을 이루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일을 해야지요.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통 직장인들은 시간적으로 좀 힘들겠죠. 저녁 5시 타임까지 오기가.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은 따로 조그만 개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여러 상황도 있고 독립해야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투석하면서 직장 퇴직하고 나름대로 이제 집사람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좀 도와주고 소일하고 투석하는 날은 퍼지더라고. 집에서 쉬고 밥 먹고 나면 운동 한 30분 정도 걷기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매일.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은 혈액투석을 시작하면서 환자로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시는 가운데 이제 주변 관계를 좀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변 관계라 함은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웃, 그리고 직업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정서적인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되죠. 투석을 하게 되시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정체성 이런 데 손상도 많이 받게 되시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손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 환자분들은 몸과 마음, 생활 기반의 안정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관계들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축소하게 되죠. 또 건강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계를 또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는요, 대부분 환자분이 이렇게 건강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더 뭉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나 이웃이나 뭐 직장 구성원들 뭐 이런 관계에서는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만 남겨놓고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조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이서 제일 많이 챙겨줬고요. 아들들도 첫째하고 막내가 번갈아가며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갈 때는 나 혼자 지하철 타고 가고요. 매일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도 고맙지요. 며느리들도 그거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일하다 보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 두세 명 있으면 되고 또 딸 있고 신랑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족 있으면 되지. 어지간하면 집에서 지내요. 집 병원, 집 병원. 폭이 많이 좁아졌어요. 인간관계 폭도 좁아지고 사회 폭도 좁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좁아졌죠. 자, 이제 이런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웃, 직장 구성원들 외에도 환자분들은요, 새롭게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동료 환자분들이죠. 또는 그 환자분들의 또 보호자, 이런 분들이 되시고요. 또는 자신의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 알게 된 그런 의료진들, 이런 분들과 또 이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분들하고는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동료 환자 관계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 투석 시작할 때 저 대기실에서 환자들 보호자들한테 많이 물어봤지요. 투석하고 얼마쯤 되면 좀 먹는 거 이런 거 괜찮아지는가. 처음에 막 계속 토하고 미식거리고 밥을 전혀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남편이 묻고 언제쯤 지낼 만한가, 괜찮아지는가, 먹는 거는 뭐 조심해야 되는가, 혈관 여기 툭 튀나온 거는 계속 이렇게 가는가, 뭐 많이. 동네 병원에서 단백뇨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가 큰 병원 가봐라 해서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 진단받고 이식 신청도 하고 투석은 여기서 여기는 집이 가까워서 일단 왔는데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서 여기로 결정한 거죠. 자, 이제 환자분들은요, 혈액투석을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인공신장실을 이렇게 오셔야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죠. 식이도 제한해야 되고 수분 섭취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 운동이라든지 활동량도 조절해야 되고 각종 이런 치료 처방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상생활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많이 제약을 받게 되시죠. 경제적으로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삶의 안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 세 가지 종류의 대처를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인지적인 대처인데요. 이것은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대처를 하시는 거죠. 또 이런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조정해서 대처를 하시거나 또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가면서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해나가신 그런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내가 투석 환자인 거를 쿨하게 인정해라. 그 길만이 롱런할 수 있다. 가족들 응원의 소리를 많이 들어라. 콩팥은 나빠도 다른 거는 건강하잖아. 그걸 활용하면 되지. 정말 이 한마디에 할까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투석 받는 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울하지 않게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마음을 봐주는 친한 친구. 그 친구와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향 친구들과도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 애들하고 힐링이 많이 됐어요. 운동을 쭉 하고 있고 사무실하고 집하고 걸어 다녀요. 평소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뭐가 나쁘다 그러면 내 스스로 생각해보죠. 그 원인이 있을 거니까. 생야채, 상추쌈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올리지도 않는다든지 밖에서도 안 먹는 거야. 아시죠? 먹는 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일상의 중심에 이 혈액투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몸은 여전히 허약하죠. 건강관리에 또 많은 어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난관은 역시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은 자신의 질병과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서 기존의 일상을 재편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게 완전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았는데 처음엔 인정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인정해 가면서 살다 보니 이게 일상생활이 돼버렸죠. 요즘은 그렇게 힘든 생각은 안 듭니다. 투석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생활화가 되니까 음식 조절이라든가 운동하고 그런 게 이제는 습관이 돼 있어서 일을 좀 하면 다른 잡생각도 덜하고요. 이처럼 환자분들에게는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남아있지만 제한된 그 조건 내에서 건강관리 활동을 하시고 사회생활도 나름대로 세밀하게 구성하시고 또한 거주 공간이 좀 협소한 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만의 그 건강관리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운동은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거는 정확하게 하루 두 끼는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도 운동을 안 하고 먹고 나면 금방 3kg씩 늘고 하니까 그럼 굉장히 부담이 가죠. 아침엔 자전거 1시간, 저녁엔 2시간 정도 걷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매일 지키려고 나름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 화목토는 뭐라 그러냐 하면요. 화목 오전에는 어디에 일하려 나간다 그래요. 오전에는 일단 투석받고 11시 반쯤에 마치니까 오후에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짧지만 다른 분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 좀 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은 다른 강좌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